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유니슨이라는 기업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니슨의 경우에는 이 매출 비중이 풍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 10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풍력 발전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신재생 에너지 사실 미국 대선과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면서 이 당선 가능성이 좀 상승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시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유니슨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니슨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슨의 경우에는 이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100%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이 풍력 같은 경우 우리나라 특성, 즉 땅이 좁고 이 바람이 부는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태양광보다는 이 모멘텀이 적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해상 풍력이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강해진 것은 맞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 이 100조 원에 달하는 해상 풍력 발전을 좀 꾀하고 있고, 2030년까지 이 14기가와트 확충이 목표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끝나지가 않았죠. 아무튼 그리고 이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뭐 이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들이 공급망에 대해서 좀 악화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요. 이 중에서 이 해상 풍력 발전을 하는 나라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AI 산업 발달로 인해서 부족한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 그 전력 부족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관심도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이 꺾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피격 여파인데요. 어제였었죠.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총격 피습을 당했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지지자들이 좀 결집을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실 저번 그 바이든과 이 트럼프가 토론을 벌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이든이 참패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는데, 이번 총격 피습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으니까 그에 맞춘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재생 에너지 대신에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대대적 투자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임기 내내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해서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적으로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 수출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유니슨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 대부분이 이 내수이다 보니까 이 정부의 이 풍력 발전 스탠스가 유지되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모멘텀이나 뭐 악재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차트 보면서 이 수급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니슨의 흐름은 지금 마이너스 4%, 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제 이슈로 인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여기 11선과 20일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준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좀 더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지지가 일어났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여기 52주 신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 차트가 역배열 구간에 해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 즉 이 저항대 매물에 막히면서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우리가 저항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지지 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저항이 강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거 좀 잠깐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유니슨의 경우에는 한 달 기준으로 지금 개인이 86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반대로 매도가 좀 보이고 있죠. 특히 금투에서 좀 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사모펀드가 최근에 7만 3천 주 정도 매도가 나온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로 3월 잠시만요. 이때 6월 13일과 17일 이때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일단 기관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그 기관에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유니슨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이 기관의 수급 좀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창구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자면요. 유니슨의 경우 지금 키움증권 창구에서 66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미래에셋 창구에서는 지금 32만 주, 대신증권 창구에서는 12만 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외국계 창구가 메릴린치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사실 6,6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의미가 없는 수준의 매수량이죠. 그리고 UBS 증권 5,000주, 골드만삭스 1,300주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힌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리고 앞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유니슨 이것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